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89% 폭락,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플러스 86% 폭등. 지옥과 천국을 오가니 고인,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산은 극단적인 변동성의 한가운데 놓인 바로 레드스톤입니다. 오늘 분석할 뼈대가 되는 소스는 핀테크 연구소 가상자산 분석팀이 방금 막 발행한 2026년 4월 7일자 레드스톤 가격 분석 보고서입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흥미롭게 나왔거든요.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레드스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길래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극단적인 가격 흐름을 만드는 건지 본질부터 짚어야겠습니다. 레드스톤은 한마디로 블록체인의 감각기관, 그러니까 차세대 모듈러 블록체인 오라클 인프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이라면 그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를 안으로 끌어온다는 뜻인가요?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는 외부 세상의 주식이나 환율, 가상자산 가격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닫힌 상자잖아요. 이 상자 안으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1초의 오차도 없이 밀어넣어주는 혈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 혈관을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라이도나 이더파이 같은 130개 이상의 블루칩 디파이 기관들이 이 레드스톤의 혈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레드스톤 보안 아래 운영하는 자산 규모, 즉 TVS가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7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메인넷을 동시에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이미 완성한 상태입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의존할 정도라면 기술적 검증은 완전히 끝났다로 봐야 할 텐데 시장의 평가는 그 기술력과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가격의 과거 궤적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정말 의문투성이인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 2월 바이낸스 런치풀을 통해서 0.50달러에 상장된 직후에 0.93달러까지 치솟았잖아요. 하지만 불과 1년 남짓 지난 2026년 3월 말에 가격이 0.10달러 바닥으로 처박혔단 말이죠. 상장 1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난 셈이죠. 시청자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이거 전형적인 상장빔 이후에 반짝 펌핑을 일으키고 엑시트 해버린 버려진 프로젝트 아닙니까? 차트에 거대한 하락 곡선만 떼어놓고 보면 전형적인 붕괴 모델로 해석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폭발적인 데이터를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하거든요. 4월 7일 기준 현재 가격이 0.18달러입니다. 0.10달러 바닥에서 단 하루 만에 86%가 수직 상승을 했어요. 단순히 버려진 프로젝트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3억 8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24시간 거래량이 이 반등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폭발한 구체적인 트리거가 있었던 거군요. 4월 2일 공식 발표된 리얼 파트너십이 핵심이었습니다.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 토큰화 시장을 겨냥한 레이어 1 블록체인과의 연동이 확정된 거죠. 극도의 과매도 구간에서 기관급 호재가 터지니까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숏 커버링을 하면서 유동성이 터진 메커니즘이군요. 그렇다면 어제의 그 86% 폭등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진정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차트의 현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해설해드리자면 단기 RSI 지표가 45에서 55 사이를 오가는 중립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MECD 지표도 단기 상승 시그널을 보내긴 했더라고요. 단기 지표는 그렇지만 가장 묵직한 장기 추세선들은 여전히 붕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현재 가격 0.18달러는 50일 이동평균선인 0.22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인 0.35달러보다는 한참 아래인 지하 벙커에 갇혀있는 셈이잖아요. 기술적 관점에서는 장기 약세장의 늪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 이 늪을 탈출할 수 있을지 온체인 지표와 거시경제 환경이 맞물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합니다. 발생 확률 30%인 낙관적 시나리오부터 살펴보죠. 낙관적 시나리오의 타겟 가격은 0.35달러에서 최고 0.55달러 구간입니다. 이 모델이 작동하려면 RWA 토큰화 시장에 6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만 커져서 되는 게 아니라 기관 전용 프라이빗 체인인 칸톤 네트워크 내에서 레드스톤이 독점적 지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발생 확률 50%로 가장 유력한 중립적 시나리오를 보면 0.20달러에서 0.30달러 사이의 답답한 박스권 장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기존 거대 오라클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점유율 확장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20% 확률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최저점 재테스트인가요? 실물다산 내러티브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락업 해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0.08달러에서 0.15달러 사이로 다시 붕괴하는 모델입니다.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 매일 추적해야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 차트 캔들만 쳐다볼 게 아니라 온체인 지표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확인할 지표는 1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는 TVS의 성장률 추이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뉴스가 나와도 이 TVS 수치가 정체되어 있다면 그건 실사용 수요가 없는 껍데기 투기 장세라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130개인 클라이언트의 신규 확장 속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지표는 토큰 언락 일정과 거래소 유출입 동향을 규차 검증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끔 제가 예를 들어보죠. 락업 해제일이 다가오는데 특정 거래소의 레드스톤 지갑으로 수십만 개의 토큰이 갑자기 유입된다. 이건 벤처 캐피탈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기 위해 방아쇠에 손을 얹었다는 명백한 사전 시그널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즉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죠. 이제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자산 내의 모순된 펀더멘탈을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양면에서 저울질해 볼 차례입니다. 레드스톤이 가진 긍정적인 핵심 무기부터 짚어주시죠. 압도적인 기술 우위가 가장 큰 근거입니다. 레드스톤 볼트 아키텍처는 초당 400회 이상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업데이트하거든요. 기존 1세대 오라클과 기교하면 속도 면에서 57만 6천 배가 빠릅니다. 그 미친 속도 덕분에 수년간 메인넷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의 가격 오작동이나 오류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되더나긴 하네요. 게다가 이더리움 생태계 거물인 아이겐 레이어와 통합을 해서 14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보안망을 추가 비용 없이 빌려 쓰는 영리한 구조를 짰습니다. 칸톤 네트워크의 최초 오라클로 선정되며 시장 선점 효과까지 거머쥔 셈이죠. 기술적 완성도나 비즈니스 확장성은 최상의 포식자 수준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 이 기술의 완벽함이 투자자의 계좌를 방어해주지 못한다는 뼈아픈 현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거든요. 토큰 유통량 구조라는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시청자 여러분, 레드스톤 토큰 구조는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빙산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전체의 단 34.5%에 불과하잖아요. 나머지 65.5%는 벤처 캐피탈과 초기 프로젝트 팀 지갑에 꽁꽁 잠겨있는 거대한 잠재적 매도 물량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89% 대폭락의 본질이 뭡니까? 수면 아래 잠겨있던 620만 달러 규모의 락업 물량이 일순간 해제되면서 매수 호가창에 그대로 던져졌기 때문이잖아요. 57만 배 빠른 기술력이 있어도 무한정 쏟아지는 공급 폭탄 앞에서는 펀더멘털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는 걸 수치로 증명한 셈입니다. 현재 오라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체인 링크가 꽉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향후 6개월 동안 전체 물량의 10에서 15%가 추가로 시장에 풀려나올 예정이라는 점이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족쇄입니다. 이 공급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유일한 대안은 결국 RWA 오라클 수요가 언락 물량을 시장가로 흡수하는 것뿐이거든요. 재단 측에서도 이 구조적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락업 해제 물량이 거래소 매도창으로 직행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스테이킹 유지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실물 우량 자산을 이자로 지급하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매도 압력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유동성 댐 역할을 하는 거군요. 칸톤 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실제 기관 수요가 얼마나 빨리 숫자로 증명되느냐가 이 댐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펀더멘털이라는 무기와 락업 물량이라는 약점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실전 행동 지침을 설계해보죠. 시청자 여러분의 성향에 맞춘 진입 가격과 매매 전략을 수치화해 주시겠습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단기 상승 모멘텀을 탄 현재 가격 0.18달러 부근을 1차 진입 구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중 조절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죠? 전체 배정 시대의 30%를 현재가에 투입하고 1차 지지선인 0.15달러에서 40%, 심리적 마지노선인 0.10달러에서 나머지 30%를 담는 피라미드 분할 매수가 적합합니다. 1차 타겟은 0.35달러,
손절가는 신저점을 깨는 0.08달러로 잡아야 합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 투자자에게 0.18달러는 너무 리스크가 큰 자리잖아요. 보수적 투자자는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0.15달러 아래로 완전히 무너진 뒤에 명확하게 바닥을 다지는 횡보 패턴을 한 달 이상 확인한 후에만 제한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최적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타겟가는 0.25달러, 손절가는 0.11달러로 짧게 잡아야 하죠. 매일 변동성을 쫓는 데이 트레이더와 길게 보는 장기 홀더들의 행동 강령은 차원이 다를 텐데요. 단기 트레이더는 철저히 0.15달러에서 0.17달러 사이 박스권 매매에 집중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같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 추가 상승 기대하지 말고 즉시 시장가 매도를 던져야 하고요.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차트 창을 닫고 기술의 미래 사이클만 보고 가는 분들인데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잦은 매매 대신 기계적인 정액 분할 매수, 즉 DCA 전략을 구사하면서 매수한 토큰을 지갑에 방치하지 말고 아이겐레이어 스테이킹 풀에 묶어두셔야 합니다. 외부 우령 보상을 수취해서 장기적 가격 하락의 기회비용을 스스로 방어하는 거죠. 2027년경 RWA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0.80에서 1.20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멋진 전략들을 실행하기 전에 필수 체크리스트부터 머리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산은 하루에 50%가 위아래로 터질 수 있는 위험 종목입니다.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이하만 투자하라는 비중 한계선은 생명줄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감정적 추격 매수, 즉 포모 심리는 여러분의 시드를 잿더미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핀테크 연구소 가상자산 분석팀의 최종 평가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별점 3점 0점, 공식 의견은 홀드, 즉 보류 및 선별 쪽 진입입니다. 기술력은 증명되었으나 단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결론이군요. 모듈러 기반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나 100억 달러를 넘어선 보안자산 규모는 차세대 인프라의 기존점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체인링크와의 피말리는 점유율 전쟁, 그리고 향후 1년간 쏟아질 대규모 토큰 언락 물량의 하방 압력이 불확실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0.18달러 구간은 일시적 데드캣 바운스일 확률이 있으니 맹목적 추격 매수를 금지하고 0.15달러 이하의 붕괴를 기다리는 방어적 접근을 권고한다는 말씀이네요. 상세한 후속 분석은 2026년 5월 초 발행될 월간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든 판단의 재료와 데이터는 투명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레드스톤의 기술은 분명 9세대 오라클 패러다임을 박살낼 혁신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 달 뒤 5월에 다음 토큰 언락 스케줄이 다가올 때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0억 달러의 TVS가 증명한 기술을 믿고 매수할지, 3월에 89% 폭락 트라우마로 매도 폭탄을 던질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투자의 성패는 결국 이 냉정한 군중의 심리전을 어떻게 버텨내고 꿰뚫어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즉시 스마트폰에서 토큰 언락 앱을 열어보십시오. 다음 해제 물량이 내 포트폴리오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인지 시장에 소화할 잔파도인지 직접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